안녕하세요. 장군기획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대선이 드디어 결말을 봤네요. 그동안 공수를 들인 것처럼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인이 되셨잖아요. 그 당선 개표 방송까지도 우리 장군기획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에 땀을 쥐고 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역대 대선 그 투표율 보면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던 적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 확정까지는 보고 자자. 또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당선인의 얼굴을 좀 보고 자자 하시면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하셨던 분이 당선이 되셨던, 지지를 안 하셨던 분이 당선인이 되셨던 결과는 이제는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5년에 그 대통령 당선인이 되신 윤석열 후보님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장군기획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관이사 쪽 안쪽이 아니고 광화문이나 용산 미군기지 안쪽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이런 특보가 나왔잖아요. 속보가 나왔잖아요. 엄청 중요한 결과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엄청 비하하는 발언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 건진 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뉴스에 이름이 나오면서 엄청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도사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냐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엄청 말이 많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무실을 옮기시고 관절을 옮기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왜 찬성을 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이 터가 떴다. 이 집이 기운이 안 좋다. 나랑 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잠자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가 힘들고 애들이 조금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집안에 불화가 있다. 이러면 집터가 나랑 맞는 터입니까? 안 맞는 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맞는 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의 기운이 지금 어때요? 요새는 경제 성장률을 되게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자꾸 정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0.1포인트라도 하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다 관측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논의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좀 털을 옮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속의 힘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이라고 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 원래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하다 보면 어때요? 왜 아주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생활비 조금 보태세요 하시면서 이제 가족의 부가 조금 더 창출이 되고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밥벌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다 월급이 정체가 되고 아니면 조금씩 떨어진다거나 장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장사나 영업은 항상 우상향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공무원들 호봉이 오르는 것만큼 한 달씩 차곡차곡 내 수입이 오른다기보다 수입이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요. 이번 달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다음 달엔 이거보다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가정의 부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또 가족의 화합이 좋아질 수가 있고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요. 엄마 딸이 싸울 수가 있고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고 아빠와 아들이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인간 사회는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합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궁합, 부모 자식 간의
그냥 그런 인연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합이 안 맞는 터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뭐 기성세대와 요새 뭐 MZ세대 간의 충돌, 남녀 간의 갈라치기라고 하죠. 요새 뭐 정부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있으면 뭐 여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보도를 하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하면서 성적인 차별을 둬가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또 나이를 구분을 지어서 기성세대는 뭐 어떤 정치를 지지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정치를 지지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좀 갈라지고 이런 게 국민의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조금 전에 경제 전망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정체가 되거나 1포인트씩 낮아진다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국민의 화합이 갈라지고 이렇다는 건 어떤 얘기겠어요? 우리나라의 화합이 전체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거를 어떻게든 하나로 좀 묶고 또 경제 전망을 좋아지기 위한 정치를 펼칠 그런 장소가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무속의 힘만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청와대가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가 항상 수도가 항상 서울 여기 아니었었잖아요. 뭐 개성이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삼국 신라였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조선시대에서도 항상 경복궁에서만 정치를 논하라는 법은 없었잖아요. 이게 한 번씩 털을 좀 바꿔줘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되면 국민들이 조금 더 비밀스러웠던 장소, 정치적이었던 장소를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 말로 치면 조선의 궁을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이야 뭐 경희궁, 경복궁 이런 데에서 야간 개장도 하고 들어가서 구경도 해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궁 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시대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정치를 논했던 물론 국회의사당도 있지만 제일 우리나라의 정치를 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일했던 집무실을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께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지금 처음 나왔던 공약을 실천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벌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악플을 쓰시겠죠?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처음 이제 청와대 집무실,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어느 장소가 유력하다. 관저도 어느 정도로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여성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서를 폐지하는 거지 그 의미는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또 예언인데요. 관저 옮길 거예요. 집무실 옮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막 반발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정책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했던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들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지만 일본 위안군 할머니들을 여성가족부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후원금도 받았고요. 정치적인 자금도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께서 직접적으로 그걸 보호를 받고 그 혜택을 받으신 게 아니라 지도부 쪽에서 많이 가지고 갔죠.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여성을 위한답시고
버스나 지하철에 여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주차 자리도 여성을 위한 주차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외국에서 보면 굉장히 놀릴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자 스스로 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약자야. 나는 약자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돼요. 나는 넓은 자리, 그리고 내가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에 나는 주차 자리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휴게소를 가봐도 휴게소에 가장 화장실이 가까운 장애인 그 자리 바로 옆에 여성 전용 주차 자리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이걸 굉장히 깜짝 놀래해요. 왜 여자 자리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많아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외국에서는요,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 자리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 보호, 아동 보호에 대해서 인권을 많이 보호해 주려고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그러지, 남자 여자의 차별을 넣어서 여자는 약자라고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약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례를 드리면 서예가 굉장히 공부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마포 여성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예 센터가 있다고 하길래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이거 서예 배우고 싶은데 한 달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물어봤더니 남자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차별 아닌가요? 남자는 어디 가서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 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 센터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여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약자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남성들은 내가 뭐가 그렇게 강자길래 나는 서예도 지역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건강하고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여자만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보호받아야 되고 우대받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예언한 듯이 여성가족부는 분명히 폐지가 될 거예요. 대신에 보건복지부라고 한 개로 통합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라는 행정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나눠질 겁니다. 보건부 그리고 복지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건만 정말 위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보건부가 따로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보건부만 따로, 또 복지부만 따로, 그렇게 해서 행정 업무가 조금 더 나눠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와대, 집무실 왜 옮겨요? 왜? 그 무속의 힘만 믿는 거 아닌가요? 무속의 힘도 어느 정도는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꼭 그곳에서 직무를 벌여야만 한다. 너무 월권이잖아요. 그냥 권력 남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일반인들 못 들어와요. 관광할 수 있는 거 예약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제부터 여성을 우대했던 거 다 없애겠습니다. 주차 자리, 여성 전용 자리 이런 거 없애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권리를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직 직무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냥 이런 시기고 5월이 돼서야 이제 그분의 정책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거리두기 너무 힘드셨잖아요. 2년 넘게 장사 제대로 못하시고 피해 많이 보셨던 거, 이분께서 조금 복구해 주시고 앞으로 시간 좀 늘려서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 안 보시게 해주실 것 같고, 또 여성 정치, 그냥 여성만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남녀 모두, 또 남녀노소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 구군이 나쁘지 않아요. 엄청 좋아질 수 있는 그냥 스텝업,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 조금 더 본인의 인생도 구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2022년 이민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군기획 구독자 시청자 분들만의 혜택을 드리면 밑에 댓글란에요. 본인 성함과 생년월일 또 궁금하신 점 한 가지 정도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띠별 공수할 때 5반기 뽑아가지고 개별 공수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